알테오젠을 가장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단연코 이제 굉장히 어마무시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 정말 어마무시한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시장이 앞으로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사실 우리가 알테오젠 이야기를 먼저 꺼내긴 했는데 알테오젠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급까지는 아니겠지만 꽃을 충분히 피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알파카님께서 보셨을 때 그런 기업들 중에 좀 눈에 들어왔던 기업이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좋게 바라보고 있는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테오젠을 가장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다른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오롱 티슈진이라고 하는 기업을 생각을 하시면 이 인보사 사태로 좀 얼룩에 뒤덮인 좀 악명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인보사 사태라고 하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식약처 허가가 취소가 나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정지가 되었고 또 많은 주가 하락을 경험했던 그런 오명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오명에 씌어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점차 하나 둘씩 신뢰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 하면 최근에 이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검찰이 이 이응열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코오롱 관련 경영진에게 기소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재판에서 모두 다 인보사 사태는 전혀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이 시행착오는 범죄가 아니다. 시행착오는 제약사의 입장에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서 심판할 수는 없다라고 법원이 선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코오롱 티슈진이 나중에 임상 3상에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FDA 허가를 마치면 정말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코오롱 티슈진이 만들고 있는 그 신약이 무릎의 골관절염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약품인데 현재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약이 허가가 되게 된다면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약 시장 규모를 넘어서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코오롱 티슈진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코오롱 티슈진을 제 나름대로의 다크호스 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오롱 티슈진 말고도 그때 당시 뭐 신라젠 사태도 있었고 여러 건의 임상 실패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사실 제약바이오 업계 자체를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를 크게 신뢰하진 않으시는구나. 그렇죠. 네. 아픔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사람은 보이는 걸 믿고 경험한 걸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역사상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샀다가 안 되니까 그게 자꾸 반복되면서 막 주가가 막 갑자기 하한가 가면서 심지어 막 거래 정지까지 먹게 되고 투자자들을 많이 괴롭혔었으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들여다보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원래 안 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약바이오로 물론 수익도 많이 봤지만 딱 한 번 당했던 경험이 너무 아팠어요. 어디서 당하셨나요? 저는 HLB 쪽에서 한번 당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약간 아픈 손가락 마냥 내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 마음이 안 가는? 근데 그래도 저는 이번 시기는 그래도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그래도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제약바이오가 아니네? 갑자기 막 괄목한 성과들을 막 내고 기술이 좀 막 쏟아지고 하네? 뭔가 좀 달라졌다 하면서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의 껍데기만 봤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이 껍데기를 파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와 여기 보물창고였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투자 기회를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티슈진도 많은 분들이 더더욱이 안 보려고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안 보려고 하죠. 네. 네. 저부터도 티슈진? 이거 되게 아팠던 기업인데 사기 기업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런 기업이 정말 만약에 잘 한다면 더 큰 기회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받고 있는 딱지는 사기 기업이라는 딱지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시장이 점점 하나둘 인식하게 된다면 당연히 밸류 리레이팅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싼 구간에서 나중에는 비싸지는 구간으로 이 밸류에이션의 영역 확장이 정말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턴어라운드 주식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적자 하면서 너시 꼴 보기도 싫어 저리 가, 너 같은 기업 절대 투자 안 해 했던 기업이 갑자기 막 신사업 대박 나기 시작하면서 실적 끌어올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하면서 오히려 또 안 봤던 거니까 가치 평가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더 사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코오롱 티슈진도 알파카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러한 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네, 정말 좋은 끼가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기업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이 기업은 국내 임상 3상과 미국 임상 2상에서 이 무릎 골 관절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증명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FDA에 대해서 국내 임상을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임상 3상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코오롱 티슈진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를 맞고 이게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좀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논문 같은 것을 살펴보시면 이 인보사를 맞고 뭐 암이 걸렸다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전혀 제보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인보사 사태가 일어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약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 역설적으로 증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 정말 어마무시한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시장이 앞으로 코오롱 티슈진이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 골관절염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다른 고관절이나 아니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현재 펼쳐지고 있는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임상 3상이 실패하면 다 이런 과정은 쓸모없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미 국내 임상 3상에서 증명을 했고 미국 임상 2상에서도 증명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명된 임상 3상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올해 제약바이오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막 임상 성공, 실패 이런 이슈도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 기술적인 트렌드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실제 빅파마들이 거기에 또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또 내년 1월이면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알파카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 기술에 대한 트렌드, 이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당연히 이번 바이오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트렌드는 SC 전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모달리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중 항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신규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좀 관련된 기업들을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신규 모달리티의 경우에는 뭐 ADC나 RPT 같은 그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리가켄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에는 AD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현재 창출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ADC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글로벌 빅파마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ADC 공급 제약사를 많이 인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ADC 신약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우수한 ADC 신약을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펼쳐졌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SC 전환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번에 에너투라는 ADC 약품과 애로를 맺으면서
이 신규 모달리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있는 만큼 알테오젠도 당연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변화의 흐름을 통해 기회를 찾는 투자를 또 선호하는 투자자로서 제약바이오를 바라봤을 때 일단 금리 인하 시대, 또 우리가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 트럼프 시대를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시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트럼프라는 분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시고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라서 최근에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셨던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우리 이거 백신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반대론자여서 좀 많은 노이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노이즈가 단순한 노이즈일 뿐이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노이즈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는 이제 항체 치료제보다는 뭐 줄기세포나 대체적인 그런 의료 체계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겪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여기서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면 뭐 줄기세포를 맞으실 건가요? 아니면 구충제를 드실 건가요? 대체 치료를 하실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증명된 약품을 처방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점에서 당연히 뭐 줄기세포 치료제나 그런 점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전통적인 제약사에게 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뭐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노이즈일 뿐이지 결국에는 큰 흐름 내에서 변화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좀 많이 떨어진 바이오 주식들을 저가에 좀 매집하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이슈 때문에 국내에도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갑자기 막 단숨에 빵빵 뛰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줄기세포가 아직 항체 치료제를 대체할 만한 건 좀 이르다라는 거죠. 많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임상을 진행을 할 때 이게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임상 2상에서 성공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임상 3상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좀 줄기세포에 대해서 뭐 당연히 기회가 열릴 것은 맞겠지만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인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네요. 네, 줄기세포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상용화된 약품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제약바이오 리스크가 큰데 그 가운데서 좀 더 크다고 하면은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있어서 분명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